서울역 근처 버스에서 내리는 윤복희 할머니의 얼굴에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7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복희는 오랜만에 아들을 만난다는 생각에 발걸음이 가벼웠지요. 아들이 알면 신경을 쓸까봐 말도 안 하고 불쑥 서울로 올라온 윤복희 할머니였습니다. 하늘은 흐리고 바람은 차갑게 불었으나 그녀의 마음만큼은 따뜻했습니다. 서울이 참 많이 변했구나. 복희는 주변을 둘러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서울은 더 높은 빌딩들, 더 복잡한 거리들로 가득했어요. 아들 윤도진이 보내준 주소를 적은 종이를 꼭 쥐고 복희는 길을 찾기 위해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 그녀를 살짝 밀치고 지나갔습니다. 아이고, 미안합니다. 젊은 남자가 급히 사과하며 지나갔지만 복희는 별일 아니라는 듯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가방에 손을 넣었을 때 복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당황한 마음에 핸드폰을 찾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사라졌지요. 이런. 어쩌면 좋지. 복희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주소를 적은 종이만 남았을 뿐 돈도 연락할 수단도 모두 사라진 겁니다. 낯선 도시 한복판에서 복희는 갑자기 길을 잃은 아이처럼 작아졌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지요. 복희의 주름진 손이 떨렸습니다. 70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막막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아들을 만나러 왔는데 이제 어떻게 찾아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소만으로는 서울의 미로 같은 거리에서 길을 찾기 어려웠어요. 1시간, 2시간. 복희는 점점 더 지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참 크고 낯설구나. 따뜻한 고향 마을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도시의 차가움이 복희의 어깨를 짓눌렀어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졌지만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돈도 없고 핸드폰도 없으니까요. 윤복희의 마음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온 기쁨의 여정이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 될 줄은 생각도 못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복희의 마음도 함께 얼어붙는 듯 했지요. 해가 점점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윤복희의 발걸음은 무거워졌고 주위는 점점 더 분주해졌지요. 퇴근 시간이 다가오자 사람들은 더욱 빠르게 걸었어요. 아무도 이 늙은 여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요. 죄송합니다만 좀 도와주시겠어요? 복희가 용기를 내어 한 중년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빠르게 지나갔어요. 죄송해요, 바빠서요. 그 말을 남긴 채 여성은 지하철역으로 사라졌습니다. 복희는 다시 한번 시도했지요. 이번에는 양복 차림의 남성에게 말을 건넸어요. 아저씨, 제가 길을 잃었는데 이 주소로 가는 법 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남자는 복희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심히 대답했어요. 요즘 세상에 누굴 믿어요. 사기꾼 많아요. 그 말에 복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사기꾼이라니요?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자신이 사기꾼 취급을 받다니. 복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요. 하지만 꾹 참았습니다. 지나가는 학생들에게도 젊은 회사원들에게도 다가가 보았지만 모두가 바쁘다는 핑계로 의심스럽다는 눈빛으로 그녀를 외면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외로울 수가. 복희는 중얼거렸습니다. 추위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그녀의 얇은 외투를 파고들었지요. 허기도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간단히 먹은 빵이 전부였으니까요. 길모퉁이에 작은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따뜻한 빛이 그녀를 끌어당겼어요. 하지만 지갑이 없는 그녀는 그저 바라만 볼 뿐이었지요. 복희는 편의점 앞 작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70년 동안 모진 일을 해온 몸이 이제는 쉬기를 원했습니다. 하늘은 어두워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서울의 밤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복희는 작은 골목길 구석에 쭈그려 앉았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손끝은 얼어붙고 마음은 더 차가워졌지요. 복희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고향에 있는 작은 집이 그리웠어요. 아들을 보고 싶다는 마음에 무작정 올라온 서울. 이제는 그 결정이 후회스러웠습니다. 도진아, 엄마가 어떻게 해야 하니? 복희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어요. 서울의 밤거리는 냉정했고 그 속에서 윤복희는 그저 작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한 줌의 희망마저 사라져가는 순간이었지요. 어둠이 완전히 내려앉은 거리, 윤복희는 벽에 기대앉은 채 마음을 추스르려 했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점점 줄어들고 쌀쌀한 바람만이 그녀를 감싸고 있었어요. 이대로 밤을 보내야 하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던 한 젊은 여성이 걸음을 멈추었어요. 정하은이라는 20대 중반의 대학생이었지요.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 커피를 들고 있던 하은은 벽에 기대앉은 복희를 발견하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나치려다 다시 돌아섰어요. 할머니 많이 추우시죠? 하은의 목소리에 복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자신에게 말을 걸지 않았기에 그 목소리가 마치 꿈처럼 느껴졌어요. 괜찮으세요? 무슨 일 있으신 거 아니에요? 하은은 자신의 커피를 복희에게 건넸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복희의 차가운 손을 데웠어요.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따뜻함이 복희의 마음까지 녹이는 듯 했습니다. 고맙구나. 이 할미가 길을 잃었어. 지갑도 전화기도 모두 잃어버렸단다. 복희의 떨리는 목소리에 하은의 얼굴에 걱정이 스쳤습니다. 주변을 둘러본 하은은 결심한 듯 말했어요. 할머니, 따뜻한 국밥 드시면 어때요? 제가 일하는 식당이 근처에 있거든요. 거기서 따뜻한 것 좀 드시고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이 낯선 도시에서 처음 만난 따뜻한 마음에 복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은은 부드럽게 복희의 팔을 잡아 일으켰지요. 함께 걸으며 하은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저는 정하은이라고 해요. 근처 대학교 다니면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어디서 오셨어요? 복희는 하은의 따스함에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향에서 아들을 만나러 왔다가 소매치기를 당한 일, 아들의 주소만 가지고 있다는 것, 하루 종일 도움을 청했지만 모두가 외면했다는 것까지요. 식당에 도착하자 하은은 자신이 일하는 곳임에도 손님처럼 복희를 모셨습니다. 구석자리에 앉히고 따뜻한 소고기 국밥을 가져다 주었어요.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여기 김치도 있고 깍두기도 있어요. 복희는 한 숟가락을 떠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루 종일 굶주린 배도 그렇지만 이 낯선 아이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지요. 이렇게 착한 사람이 있다니. 정말 고맙구나, 아가씨. 하은은 미소를 지으며 복희의 국밥이 식지 않도록 가끔 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 하은은 자신의 지갑에서 돈을 꺼내 복희에게 건넸어요. 할머니, 이거 택시비예요. 그리고 여기 제 연락처와 주소도 적어드릴게요. 혹시 또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윤복희는 감격에 겨워 두 손으로 정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많은 인연을 만났지만 이렇게 낯선 도시에서 만난 이 젊은이의 따뜻함은 특별했지요. 정말 고맙다, 아가야. 내가 천사구나. 이 늙은이를 이렇게까지. 복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물 속에는 하루 종일 쌓아온 절망과 외로움, 그리고 이제야 만난 작은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하은은 쑥스러운 듯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 천사는 무슨요? 당연한 일인걸요. 제 할머니라고 생각하면서 도와드린 거예요. 복희는 하은이 적어준 주소와 택시비를 소중히 챙겼습니다. 이제 아들을 찾아갈 수 있다는 안도감에 가슴이 뭉클했지요. 하은은 식당 밖까지 나와 택시를 잡아주었고 운전기사에게 주소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사님, 이 주소로 모셔다 주세요. 할머니가 길을 잃으셨어요. 택시에 오르기 전 복희는 다시 한번 하은의 손을 잡았어요. 내 아들을 만나면 내 이야기를 꼭 해줄게. 이런 착한 아이가 있다고. 하은은 고개를 숙여 인사했고 택시는 천천히 거리로 사라졌습니다. 복희가 떠난 후 하은은 깊은 숨을 내쉬며 다시 식당으로 향했지요. 하지만 그곳에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하은 씨, 여기 뭐 하는 곳인지 알아요? 식당 점장인 조 사장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하은을 맞이했습니다. 50대 중반의 조 사장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한 채 하은을 노려보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점장님. 길 잃은 할머니라서. 하은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조 사장은 손을 휘저으며 말을 잘랐지요. 여기 자선사업소야. 내가 뭔데 손님도 아닌 사람 데려와. 그것도 모자라 공짜로 음식 주고. 주방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남아있던 손님들도 모두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은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부끄러움이 아닌 억울함 때문이었지요. 할머니가 소매치기 당하시고 길을 잃으셨어요. 도움이 필요한 분이었습니다. 하은의 진심 어린 설명에도 조 사장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테이블을 손으로 한번 내리치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규칙은 규칙이야. 내 맘대로 우리 음식 나눠주고 내 돈 갖다 쓰는 거야? 당장 앞치마 벗어. 오늘부로 너 해고야.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하은은 잠시 입술을 깨물었지만 곧 담담한 표정으로 앞치마를 풀었지요. 눈물 없이, 항변 없이 그저 조용히 앞치마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짧은 말을 남기고 하은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그녀의 뺨을 스쳤어요. 이제 아르바이트가 없어진 현실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학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할머니를 도운 것이 틀린 선택이라고 생각되지 않았지요. 그래도 괜찮아. 하은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일부터 새 일자리를 찾으면 될 뿐이라고 스스로를 다독였지요.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구하기 쉽지 않을 거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 조 사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전날 저녁에 불쾌한 일은 이미 잊은 듯 그는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을 구하는 공고문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대학생 구함, 성실한 사람만. 조 사장이 중얼거리며 공고문을 작성할 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손님이라 생각한 그는 고개를 들었지요. 그러나 문 앞에 선 사람은 평범한 손님이 아니었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50대 중반의 남성이 서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식당 안을 둘러보더니 조 사장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무게가 실려 있었고 눈빛은 예사롭지 않았지요. 안녕하십니까? 이곳이 고향 식당이 맞습니까? 조 사장은 어쩐지 긴장된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문객의 품위 있는 태도와 고급스러운 차림새가 평소 이 동네에서 볼 수 있는 사람과는 달랐기 때문이지요. 네, 맞습니다만. 아직 영업 준비 중입니다. 1시간 뒤에 오시면. 남자는 조 사장의 말을 부드럽게 끊었어요. 식사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제 이름은 윤도진입니다. 그 말에 조 사장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윤도진.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기도 했지요. 도진은 천천히 자신의 명함을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조 사장의 눈이 점점 커졌어요. 명함에는 대한기업 윤도진 회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이 식당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국밥을 사주신 분이 누구신지 알고 싶습니다. 도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단호함이 느껴졌습니다. 조 사장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제 일이 떠올랐고 하은을 해고한 일이 갑자기 걱정되기 시작했지요. 어머니라고요? 도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곳에는 어제 하은이 도와준 복희의 모습이 담겨 있었지요. 어제 저녁 제 어머니께서 소매치기를 당해 길을 잃으셨습니다. 그때 이 식당의 누군가가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해요. 국밥도 사주시고 택시비도 건네주셨다고 하더군요. 조 사장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제 하은에게 한 말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여기 자선사업소야? 당장 앞치마 벗어. 식당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런 일이. 말을 더듬는 조 사장을 바라보며 도진은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그의 눈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더군요. 살면서 그렇게 따뜻했던 밥은 처음이었다고. 그 말을 듣자 조 사장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어제 하은을 해고한 일이 너무나 부끄럽게 느껴졌지요. 도진은 천천히 식당 안을 한 바퀴 돌아보았어요. 어머니를 도와주신 분을 만나고 싶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어떻게 되시죠? 조 사장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른 후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어요. 정하은이라고. 하지만 그 아이는 지금 여기 없습니다. 윤도진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의 시선이 조 사장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어요. 여기 없다니요? 휴일인가요? 조 사장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도진의 눈빛에서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지요. 그는 목을 가다듬으며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어제 그 일로 인해 하은 씨를 해고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어요. 도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물었지요. 어머니를 도와준 이유로 해고하셨다고요? 조 사장은 변명하려 했지만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길 그 젊은이가 자기 돈으로 국밥을 사주고 택시비까지 건네주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머니의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고요. 그 말을 들은 조 사장은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제의 자신이 얼마나 옹졸했는지 깨달았지요. 도진은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어요. 정하은 씨의 연락처와 주소를 알려주시겠습니까? 조 사장은 서둘러 사무실로 들어가 하은의 인사 기록을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메모지에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 도진에게 건넸어요. 도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을 받아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도진의 목소리에는 이제 날이 서 있었어요. 조 사장은 긴장한 채 그를 바라보았지요. 네, 무엇이든 말씀하십시오. 도진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후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에 조 사장은 당황했지만 솔직히 답했어요. 제가 점장이고 주인입니다. 도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조 사장에게 가까이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조 사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진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서기 전 마지막으로 한마디를 남겼어요. 그리고 정하은 씨를 다시 고용하시는 것이 어떨까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귀한 자산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도진은 식당을 나섰습니다. 조 사장은 혼자 남아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판단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도진은 조 사장에게 받은 주소를 확인하며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기사에게 그 주소로 가자고 한 후 그는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생각했지요. 낯선 도시에서 어머니를 도와준 젊은이, 그 순수한 마음씨가 고맙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차가 도심을 빠져나와 대학가 근처의 작은 원룸 단지에 도착했을 때 도진의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그는 하은을 직접 만나 감사 인사를 전하고 그녀의 따뜻한 마음씨에 어울리는 제안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하은은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기 위해 여러 구인 사이트를 살펴보던 중이었지요. 해고된 충격에서는 벗어났지만 현실적인 걱정이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달 월세와 학비를 생각하면 한시도 지체할 수 없었어요. 이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네. 하은이 한숨을 내쉬던 그때 초인종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도 기다리고 있지 않았기에 그녀는 의아한 표정으로 문으로 향했어요. 도어폰 화면에는 낯선 중년 남성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누구세요? 하은의 질문에 그 남성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하은 씨를 뵙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윤도진입니다. 그 이름이 낯설지 않았지만 하은은 바로 떠올리지 못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자 도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하은 씨. 어제 저녁 제 어머니를 도와주셨다고 들었습니다. 윤복희 할머니요. 그제서야 하은은 어제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눈앞의 사람이 그 할머니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아, 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도진의 얼굴에 따뜻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지요. 네, 덕분에 어머니가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은은 얼굴을 붉히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도진은 하은의 겸손한 태도에 더욱 감명받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하은에게 잠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물었고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자 도진은 어제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들려달라고 했습니다. 하은은 어제 저녁 우연히 복희 할머니를 만난 일, 식당으로 모시고 가서 국밥을 대접한 일, 그리고 택시비를 드린 일까지 담담하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일로 인해 직장에서 해고되었다고 들었습니다. 도진의 말에 하은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의아했지요. 아, 네. 하지만 괜찮아요. 새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도진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이내 결심한 듯 입을 열었어요. 하은 씨,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오늘 찾아온 이유는 단순히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함만이 아닙니다. 하은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명함을 건네며 계속 말을 이었지요. 저는 대한기업의 회장이자 온기나눔재단의 이사장입니다. 우리 재단에서는 사회 곳곳에 온기를 전하는 일을 하고 있지요. 하은은 명함을 받아들고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도진은 미소를 지으며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하은 씨가 우리 어머니에게 보여준 그 마음씨.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런 따뜻함입니다. 우리 재단에서 함께 일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어요. 세상에 필요한 사람은 당신 같은 사람이에요. 하은 씨의 그 따뜻한 마음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으면 합니다. 따스한 햇살이 비치는 어느 봄날 오후 온기나눔재단의 사무실은 분주했습니다. 정하은은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정리하며 미소 지었어요.
윤도진의 제안을 받은 지 석 달이 지난 지금 그녀는 재단의 복지 프로그램 담당자로 일하고 있었지요. 하은 씨, 이번 주 노인센터 방문 일정 확인해 주실래요? 동료의 질문에 하은은 고개를 끄덕이며 캘린더를 확인했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그녀는 노인센터를 방문해 말벗이 되어드리고 필요한 도움을 살피는 일을 했어요. 그 일이 그녀에게는 특별했습니다. 그날 만난 윤복희 할머니를 생각하며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온기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지요. 네, 내일 오후 2시에 방문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건강 체크와 함께 작은 음악회도 준비했어요. 하은이 답하며 서류철을 정리할 때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윤도진이 들어섰고 그 뒤로 익숙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복희 할머니였지요. 하은아, 손님이 오셨어. 도진의 말에 하은은 자리에서 일어나 복희에게 다가갔습니다. 복희의 얼굴은 그날보다 훨씬 밝고 건강해 보였어요. 하은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랜만이에요. 잘 지내셨어요? 복희는 두 손으로 하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깊은 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이 할미는 잘 지냈다. 하은이는 어떻게 지내나? 여기서 일하는 게 힘들진 않고? 하은은 고개를 저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복희와 함께 재단 내 작은 카페로 자리를 옮겼지요. 도진은 두 사람에게 차와 다과를 주문해주고 잠시 다른 업무가 있다며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복희는 찻잔을 들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날 내 국밥이 내 마음을 살렸단다. 하은은 복희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지요. 할머니. 복희는 천천히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포장된 그것을 하은에게 건넸어요. 이건 내가 직접 만든 거야. 받아주렴. 하은이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뜨개질한 목도리가 들어있었습니다. 부드러운 연보라색 실로 한 코 한 코 정성 들여 만든 흔적이 역력했지요. 할머니 정말 예뻐요. 고마워요. 하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희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하은의 손을 다시 잡았어요. 내가 내게 따뜻함을 나눠준 것처럼 나도 이렇게라도 너에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었단다. 두 사람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복희는 이제 아들과 함께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 서울 생활에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하은은 재단에서 하는 일들, 특히 노인 복지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복희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을 때 도진이 다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나가며 하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에는 감사와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복희는 차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하은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은도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었지요. 그리고 목에 두른 새 목도리를 살며시 매만졌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하은은 창가에 서서 멀어지는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날 우연히 만난 한 할머니가 그녀의 삶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지요. 단지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 일을 했을 뿐인데 그것이 자신에게도 복희에게도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은은 책상으로 돌아와 다음 주 노인센터 방문 계획서를 펼쳤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온기를 나눠주고 싶다는 바람이 커져가고 있었어요. 아주 작은 친절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봄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하은의 마음처럼 세상도 조금씩 더 따뜻해지고 있는 듯 했지요.